강원도 외곽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은 아침 7시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좌석 사이사이를 비추고 있었죠. 버스는 덜컹거리며 산간 도로를 따라 시내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뒷좌석 창가에 앉은 한서진은 조용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품이 풍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버스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앞 좌석에는 조태수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손등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야, 그 새끼가 또 말 안 듣는다고? 오늘 저녁에 보자고 해야며. 거친 말투로 통화하는 모습이 다른 승객들을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 정거장에 멈춰 설 때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오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79의 고령이었지만 아직도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가는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몇몇 승객들이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려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빈자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라 대부분의 자리가 차 있었고 서 있기엔 버스가 너무 흔들렸어요. 할머니의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손도 힘없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다가 백미러를 통해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순간 서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조태수는 여전히 큰 소리로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버스에서 먼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의 말에 몇몇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도 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운전 중이라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만 승객 여러분, 교통약자분께 자리 양보 부탁드립니다라고 방송을 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손잡이를 꽉 잡고 서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가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고 다른 승객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진만이 조용히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버스가 다음 정거장을 지나며 더욱 흔들렸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지만 몸이 자꾸 앞뒤로 흔들렸어요. 지팡이까지 들고 있으니 중심을 잡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어요. 혹시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모른 채 했어요. 그때 조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 자리야, 할머니. 임산부석도 아니고 말이야. 그의 말투는 건방지고 무례했어요. 첫 차 타려면 일찍 나와야지. 이런 시간에 뭐하러 나다녀. 할머니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하고 중얼거리며 다시 손잡이를 꽉 잡으셨어요. 다른 승객들도 헛기침만 할 뿐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도 귀는 버스 안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조태수의 비웃음,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서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요즘 노인분들이 너무 당당해져서 문제야. 조태수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무슨 그의 말에 몇몇 승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서진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 내가 서 있을게. 아닙니다. 앉으셔야 해요. 서진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자신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정말 고맙네요. 선생님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조태수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여군도 자리 양보하네. 근데 아줌마, 혹시 임산부야?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의 말에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진은 조태수를 바라보지도 않고 조용히 할머니 옆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얼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입술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조태수는 자신의 말에 반응이 없자 더욱 신이 났어요. 주변 승객들을 둘러보며 요즘 여군들 좋겠다. 편한 자리에서 월급 받고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조태수는 서진의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더욱 거만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어요. 군인이면 뭐하냐? 어차피 칼이나 잘 썰겠지. 그의 말에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서진의 턱선이 단단해지고 손목의 혈관이 살짝 도드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줌마, 말 좀 해봐. 벙어리야? 조태수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여군들 참 건방져졌네. 예전엔 그래도 예의는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만족해하며 킥킥 웃었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상황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승객분, 그만 좀 하세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조태수는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아, 기사 아저씨까지 나서네. 뭐, 나 잘못한 거 있어? 그냥 대화하는 건데. 조태수는 더욱 큰 소리로 말하며 서진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이 아줌마가 먼저 나선 거잖아. 할머니 자리 양보해주고 착한 척하고 말이야. 서진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터득한 분노 조절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조태수의 말은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진 쪽으로 다가왔어요. 야, 아줌마,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하며 서진의 왼쪽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몸이 살짝 굳어졌어요. 손 치우세요.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의 의미를 조태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 드디어 말하네. 목소리도 군인답게 걸걸하고. 조태수는 더욱 신이 나서 서진의 다른 쪽 어깨도 툭툭 쳤습니다. 근데 진짜 임산부 맞아? 배 좀 나온 것 같은데?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대학생이 저 아저씨 진짜 너무하네라고 친구에게 속삭였고 직장인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아이고 선생, 괜찮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하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서진은 할머니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군 생활,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 출신인 서진에게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조태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아줌마 정말 재미없네. 농담도 못 받아주고 하며 이번에는 서진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조태수의 손이 서진의 팔을 향해 뻗어지는 순간 서진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압도적인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버스 안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조태수는 서진의 말을 듣고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래 이 아줌마가?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더욱 건방진 태도로 서진 앞에 다가서며 말했어요. 아, 진짜 웃기네. 군인이라고 무서워할 줄 알아? 그 순간 조태수가 손바닥으로 서진의 뺨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야, 아줌마.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오른손으로 조태수의 손목을 잡는 동시에 왼손으로는 그의 팔꿈치를 눌렀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관절기였어요. 아, 조태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팔이 어색한 각도로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서진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중년 여성이 순식간에 건장한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파, 아파. 나 줘. 조태수가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지만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정확하게 압박점을 눌러 조태수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조태수가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만만하게 봤던 상대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서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조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군인 신분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육군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신분증이었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신분증을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장님? 하고 중얼거렸어요.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소장이면 투스타 아냐? 대박, 진짜 높은 사람이었네.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승객은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조태수는 신분증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소장? 그게 서진이 압박을 조금 더 가하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라 지키는 군인을 모욕한 건 당신이 처음입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25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 받아보는군요. 조태수는 여전히 서진의 관절기에 제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방금 전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 아파요. 정말 아파요. 하며 계속 신음했습니다. 서진은 조태수를 단단히 제압한 상태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군인 신분증 보이시죠? 육군 소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권위는 버스 안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만 보였던 서진이
실제로는 군의 최고 위급 장성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장님이면 진짜 대단한 분이신 거 아냐?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투스타잖아. 사단장이야. 다른 승객도 스마트폰으로 여군 소장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수는 점점 더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몰랐다고요? 서진이 조태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무례하게 굴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조롱한 것도 몰랐다고 하실 건가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신분을 확인한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소장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선생은 괜찮겠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하지만 서진은 할머니를 향해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서진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태수를 향해 젊은 사람이 어른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꾸짖었습니다. 조태수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용서요?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통약자인 할머니를 무시하고 군인을 조롱하고 심지어 손까지 대셨잖아요.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이제는 조태수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부끄럽다. 소장님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승객이 이거 진짜 대박이네. 소장님이 직접 나서셨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영상은 이미 실시간으로 누군가에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군 최고 위급 장성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시도했으니 이 일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서진은 조태수를 제압한 상태에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버스 안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조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남을 괴롭히는 분들은 대부분 과거가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서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신원 조회를 해보면 여러 건이 나오겠죠? 조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진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실제로 그에게는 폭행, 협박, 공갈 등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라고요? 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지금은 모범 시민이 되셨다는 건가요? 오늘 보여주신 행동이 모범 시민의 모습인가요? 버스 안의 승객들도 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직장인이 저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야라고 중얼거렸고 대학생들도 완전 쓰레기네라며 비난했습니다. 조태수는 이제 완전히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진정성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고요? 서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더해졌어요. 할머니를 무시하고 군인을 조롱하고 폭행을 시도한 것이 단순히 잘못 생각한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김말순 할머니가 조태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할머니의 말에 조태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한 승객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거 완전 화제가 될 것 같은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은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어요. 여군 소장님이 조폭 제압하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조태수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당황했어요. 촬영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추태는 모두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촬영하지 말라고요? 서진이 비웃었어요.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하시더니 이제 와서 부끄러워 하시는 건가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의 말에 조태수는 더욱 떨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요? 서진이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군인 모독과 폭행 시도, 그리고 교통약자 괴롭히기까지.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조태수가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다시는 안 하신다고요? 과거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요. 버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태수의 행동에 불편해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승객들이 이제는 서진을 향해 감탄과 존경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진짜 멋있다. 한 여고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군이 저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 그 옆에 앉은 친구도 소장님이면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라며 감탄했어요. 직장인 한 분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점차 버스 안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서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 같은데 정말 고맙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당신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의 말에 서진도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일로 불쾌하셨을 텐데 서진이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승객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대학생 몇 명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소장님 맞나? 검색해봐, 검색해봐.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육군 여성 소장을 검색했더니 실제로 서진의 사진이 나왔어요. 대박, 진짜네. 이분 정말 유명한 분이야. 다른 승객이 군대에서도 여성이 소장까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고 군 전역자로 보이는 한 승객이 요즘엔 능력 있으면 성별 상관없이 진급할 수 있어요. 특히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으로 유명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수는 여전히 서진에게 제압당한 채로 있었지만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 중년 여성이 우리 딸도 군인인데 저런 분을 보면서 꿈을 키웠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요즘 군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저런 분들 덕분이겠어요. 진짜 멋있어. 나이도 비슷한데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승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영상을 촬영하던 승객이 이거 진짜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군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정에 구현하는 영상이잖아요 라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조태수는 점점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버스 안을 지배하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어요. 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반응을 보니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버스가 서진의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태수를 천천히 놓아주며 일어섰어요. 조태수는 자유로워진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서진이 조태수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십시오. 특히 어르신들과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조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불쾌하셨을 텐데라고 말했지만 서진은 손을 저으며 괜찮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답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 이 할미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서진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덕분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서진은 각각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했던 승객이 조심스럽게 혹시 영상 올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었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개인 신상 정보만 빼고 올리세요. 이런 일들이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허락했습니다. 버스가 부대 근처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하차벨을 누르고 일어서자 승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소장님 고생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하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모든 승객들에게 인사했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승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나간 후 서진은 천천히 부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하고 곧았어요. 군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에 드리워진 위험은 결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서진의 뒷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며 마치 투스타의 휘장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출근하는 한 명의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의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이기도 했죠. 버스 안에서는 여전히 방금 전 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조태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서진의 행동에 대해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라며 흐뭇해하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버스에서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군 소장이 보여준 진짜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런 분이 진짜 군인이다. 멋있다. 정말 시원하다. 교통약자를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진짜 강함은 가장 조용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서진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